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의장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의장도 없는 비대면 유엔 종회에 문재인은 도대체 왜 간 걸까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유튜브 유엔 네이션 채널을 보면 문재인 사진은 없고 오직 BTS 사진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BTS인가 봅니다. 또 이날 문재인은 아니나 다를까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엔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문재인 씨,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슨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요? 설마 미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시 사용할 핵무기를 없애자는, 즉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가요? 북한에게는 핵무기 포기하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주제에 진짜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한반도 비핵화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북한 핵무기 개발하는 데는 항의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는 정부라며 북한 김정은이에게 핵 폐기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전곡을 정수리에 마구잡이로 찔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은 대놓고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여러 날에 걸쳐 감행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평화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북한의 도발 야욕에는 눈을 쳐감고 또다시 종전선언 타령질을 늘어놨습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종전 타령질 늘어놓는 문재인을 향해 네티즌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유엔의 결의를 보란듯이 어기며 긴장을 유발하는데 우리만 종전 선언하자고 하면 될 일인가라며 북한의 핵인질이 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하면 유사시 미군 개입도 안 되고 강적화 통일되는 거지 천하의 XX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번 추석 최고의 덕담은 화천대유이네요. 여러분도 모두 화천대 유하세요.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추석 덕담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기획된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추석 덕담이 SNS 등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덕담에는 소액의 자본금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풍자조롱하는 취지가 담겼는데요. 이런 이재명을 향한 풍자조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KBS는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라는 같은 날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된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와 다른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TBS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또 20일 공정여론조사기관 발표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달리 나오는 이유는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분석됩니다. KB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지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공정조사는 자동응답 ARS 조사로 실시됩니다. 20일 발표된 KBS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7.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18.8% 윤석열 전 총장과는 무려 10%포인트가량 앞선 압도적 1위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8.8%로 23.6% 이재명 지사와 5.2%포인트 격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의 오차 범위 안으로 앞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8.1%의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지사는 24.4%로 둘의 차이는 3.7%포인트였습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선 것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특히 매주 발표되는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주 만에 역전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어느 여론조사를 신뢰할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가운데 두 기관의 조사 결과 차이는 조사 방법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KB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사람이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공정조사는 기계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ARS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답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여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전화 면접은 응답자 분포는 더 고를 수 있지만 무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간 KBS 여론조사와 같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왔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와 공정조사처럼 ARS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온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에 ARS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 유권자들의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우리 국민들 중 멍청한 득개문과 특정 지역 출신들을 제외하면 KBS 여론조사 믿을 국민이 1%라도 있겠나라며 KBS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면 실제는 6대4 정도로 야당이 대통령 되겠네. 부정선거 아니면 정권 교체가 순리일 듯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진행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사업이었다는 주장과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었다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9%가 특혜 등 의혹 사업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은 24.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4.0%였습니다. 이제부터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묶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의혹의 핵심은 7%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이 어떻게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냐 하는 거였죠. JTBC 취재 결과 2014년 사업계획 당시부터 이미 실무진들이 수익 배분이 비정상적이라고 반발했지만 묵살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전부터 사업자 선정과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을 설계했다는 건데요.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런 지적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따라 JTBC가 유동규 씨에게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기존 번호를 없앴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동규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당선인이었을 때 인수위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됐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리저리 맹폭당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야권은 물론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자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또 온갖 왜곡과 음의 흑색 선전을 해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해냈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이재명이의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개처럼 살았더만 그라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형수에게는 쌍욕, 전과 사범, 음주운전, 여배우 스캔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라는 조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조롱글이 많지만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지만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열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열린 캠프 주간 브리핑에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아니 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네티즌들 역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그럼 특검 못할 것도 없겠죠? 의혹이 있는데 가려서 조사받겠다? 뻔뻔하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 그것조차 자기 방어를 위한 거짓말이었던가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사까지 거부하면 대장동 의혹을 기정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꼬라지가 되니 수사는 거부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속전속결 의혹을 깔끔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감사 병행은 불가피한 수순인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명예를 버리고 돈을 쫓다가 패가 망신할 지경에 이르른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수뢰죄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재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했다며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월 1,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문 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때 대법관실 대 5의 의견으로 무죄 쪽에 선 것 등이 수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됩니다. 2024년 9월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 셈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에 갈 놈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김재원 의원과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상담을 하면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형이 무거운 뇌물죄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으로부터 예우 차원에서 모시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자문료만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도 안 한 채 돈만 따박따박 받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